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신성장 동력 마켓 산업 분야 이제 실전 마케팅 관련해서 1등 기업의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에 대한 이제 마케팅은 마케팅 전공자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가지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마케팅을 이제 회사 내에서 진행을 할 때 전공자나 또는 이제 외부에 이제 대행사에만 무조건 맡겨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 마케팅을 굉장히 이제 어려운 부분으로 생각하셔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우선 진행할 때 그 기본기 마케팅에 대한 이제 기본기와 그리고 스킬에 대한 이제 부분도 같이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마케팅에 대한 이제 올바른 이해와 기본기만 갖추면은 오히려 이제 스킬이 부족해도 성공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리는 부분들은 이 마케팅에 대한 기본기에 대한 부분들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하는 비즈니스는 1% 미만이라고 합니다. 100개 기업이 창업을 하면 99개의 기업이 결국 이제 실패를 한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 성공하는 비즈니스는 1%밖에 안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마케팅에 대한 이제 통계를 이제 쭉 분석을 했더니, 취업 포탈 이게 잡코리아에서 진행했을 때 창업을 실패하는 이유의 1등이 사업 운영 미숙이라고 63.3% 이상이 이제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두 번째로 이어서는 마케팅 및 홍보 부족이 44.4%가 합니다. 100개의 기업이 창업했을 때 1%의 기업만 성공을 시키고 나머지 부분들이 실패를 하는데, 이 실패하는 이유 중에서도 절반 정도가 이 마케팅과 홍보 부족에 의해서 대부분 이제 어려워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케팅은 사실 그 잘못된 시각과 잘못된 부분으로 이제 이해를 이제 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어서, 이 마케팅에 대해서 이 성공하는 기업들이 어떻게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로 간단하게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이제 그림을 보면은 창업을 도전을 하실 때 사실 맨 처음에 우리의 창업 아이템은 다들 이제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렇게 창업을 진행을 하시는데,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이제 테크놀로지 관련된 이제 준비 부분들이 완료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런 기술이나 이러한 우리들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그 다음으로 상품화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상품을 기획하고 상품을 생산을 하게 됐는데,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결국은 이 마케팅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고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TPM 마운틴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는데, 테크놀로지에 대한 부분 사는 사실 초반에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적인 부분이 해결이 되면은 그 다음 상품에 대한 이제 2배 정도의 산이 생기고, 그 다음에 가장 높고 넘기 어려운 게 이 마케팅 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의 눈물의 골짜기가 등장을 하는데, 결국 마지막에 마케팅의 산에 넘지 못해서 많이들 이제 실패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마케팅에 대한 이제 실무가 과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이 마케팅에 대한 실무를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서 같이 이제 진행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마케팅 실무라고 하면은 앞에 나와 있는 이제 STP라고 하는 부분과 포피에 대한 부분만 사실 이해는 하셔도 기본기에 대한 부분들은 다 우리가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는 세그멘션이라고 해서 우리의 아이템, 우리의 서비스를 어떻게 이제 세분화시킬 건지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우리가 고민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템을 세그멘션해서 그 다음에 타겟팅을 할 때, 그럼 우리 타겟을 누구로 정해서 이 아이템을 분리해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볼 수 있고, 그 다음 이제 그 아이템에 대한 포지셔닝해서 포지셔닝은 어떻게 우리 아이템에 대한 부분들을 잘 포지셔닝해서 유도를 시킬 수 있는가. 그 다음에는 이제 포피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은 기본기가 약하더라도 이 STP와 포피에 대한 부분만 잘 이해하신 다음에,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잘 만들어진 서비스를 어디에 어떻게 노출을 해야 매출이 오르는가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하시는 단계가 이 마케팅에 대한 실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기는 마케팅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STP와 포피에 대한 부분들을 학습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서비스, 우리 아이템을 어디에 어떻게 노출을 해야 매출이 오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잘 우리의 고객을 타겟팅하고 포지셔닝해서 진행하시게 되면은 오히려 스킬이 부족하더라도 마지막에 가장 넘기 어려운 마케팅 산일지라도 여러 가지 핏을 검증하면서 이제 고도화 시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아이템일지라도 이제 다른 결과를 보여주는 이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다양한 이제 소셜 커머스 브랜드들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쿠팡이라고 하는 이 소셜 커머스 이제 브랜드만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외에 이미 이제 창업했다가 이제 실패한 브랜드들도 있고 여전히 잘하고 있는 브랜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소셜 커머스가 초반에 이제 새로운 이제 신규의 이제 비즈니스 모델로 국내에서 창업을 진행했을 때 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 출시가 되고 난 다음에 바로 경쟁사들이 따라오게 되면서 1000개가 넘는 소셜 커머스가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목적의 이제 소셜 커머스로 창업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같은 목적으로 창업을 진행하더라도 향후에는 또 같은 아이템이지만 다른 결과를 보여주는 부분들이 이제 많이 보여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은 이제 쿠팡이라고 하는 이제 소셜 커머스만 가장 이제 선두로 이제 높은 매출을 거의 독점적으로 이제 오르고 있지 않나 이제 싶습니다. 그리고 그 수백 개의 배달 어플들도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와 배달통이, 수백 개의 배달 어플들이 경쟁사들이 각자 맞춰서 창업을 진행을 했지만, 이 세 개의 브랜드만 결국은 성공을 하고, 나머지 이제 브랜드들은 잘 모르는 이제, 배달 어플 브랜드로 사실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같은 서비스를 같이 출시를 하더라도 어디에 어떻게 노출을 하냐에 따라서 성공하고 실패하는 이렇게 같은 아이템일지라도 다른 결과들을 보여주는 이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서비스를 출시를 했을 때 처음에는 아이템에 대한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연구하시고 그다음에 상품화 시켜서 프로덕트 하고 마지막에 마케팅 산에서 STP랑 포피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셔서 어디 어떻게 노출을 해야 매출이 오를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맞춰서 잘 고도화를 시켜야지만 성공하는 이제 아이템으로 수백 개, 수천 개의 경쟁사들이 있더라도 그 중에서도 이제 1%만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성공하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이제 사례가 호떡당이라고 하는 이제 프랜차이즈인데 같은 호떡을 판매하는 씨앗 호떡을 판매하는 이제 아이템일지라도 누구는 시즌성에 맞춰서 겨울에만 일시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누구는 이렇게 프랜차이즈화해서 이제 판매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점 같은 경우에도 같은 레시피에 비슷한 내용의 아이템일지라도 어디에 어떻게 노출을 시켜서 전략을 잘 세우냐에 따라서 결과들이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같은 아이템이 결국 이런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지금부터 고민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손가락의 법칙으로 우선 이제 고민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소비자에게 그 세 손가락 안에 들어야지만 그 기억의 범위 안에서 인식하고 선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를 보여주고 있는 이제 예시인데요. 소셜 커머스도 1000개가 넘게 창업을 했고, 배달 어플들도 수백 개의 어플들이 창업하더라도, 우리의 타겟팅 했던 우리의 고객들은, 선택해야 되는 그 순간에 기억의 한계에 의해서 결국 무의식 소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선택 사항이 많게 되면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기억의 한계에 의해서 세 가지의
경쟁을 떠올리게 되고 그 안에서 이 세 가지 안에서 가장 좋은 것 1순위를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3순위 내의 브랜드로 인지되지 못하면은 결국은 선택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수백 개, 수천 개의 경쟁사들보다 우리의 타겟팅한 소비자들한테 선택받기 위해서는 3순위 안에는 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 안에서도 1등으로 인식이 되어야지만 선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들은 선택을 할 때부터 스트레스를 받는 우리 고객들이 심리적인 면역 체계에 의해서 무의식 소비에 의해서 이제 마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마케팅에 대한 플랜을 이제 세우는 전략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릴 텐데, 그 집에서 사용하는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제 그 1순위의 치약 브랜드 기억 남는 게 어떤 브랜드가 있으실까요? 네, 보통 제가 현장에서 이제 이 관련 부분으로 수업을 하면은 페리오 치약, 2080 치약, 주겸 치약 등등 다양한 치약 브랜드를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요즘은 저도 모르는 브랜드의 치약 브랜드를 말씀해 주시긴 하는데 네, 2080 치약이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페리오 치약, 그다음에 주겸 치약, 네, 그리고 메리안, 시린메드 등등 이제 다양한 치약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비자들은 특히 제가 이제 우리 학부생들 대상으로 수업을 할 때는 그냥 집에서 엄마가 사주는 치약이라 답변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결국 이제 우리는 이런 치약을 하나 고를 때에도 선택을 해야 되는 이제 이런 스트레스를 우리 고객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택이 된 상황에서 기억에 남는 3순위 내에서 1등을 선택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오히려 무의식 소비에 의해 보여지기 때문에 3순위 안에 들어야지만 선택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소셜 커머스도 원래는 쿠팡, 티몬, 이메프가 3대 이제 소셜 커머스 3대라고 이제 진행할 정도로 이제 굉장히 잘하고 있는 브랜드였는데, 그럼 이제 이거밖에 없냐라고 보면은,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1000개가 넘는 소셜 커머스가 출시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 브랜드 외에도 1000개 정도가 되는 소셜 커머스가 출시가 됐었고, 심지어 CJ나 SK 같은 대기업에서도 관련 이제 소셜 커머스 신사업을 진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3순위 안에 들어야만 성공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기업들도 나중에는 경쟁이 치열해지게 되면서 3순위 안에 들기 위한 마케팅 플랜을 동일하게 우리의 경쟁사로서 또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어디에 어떻게 노출하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보여줄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음식점 프랜차이즈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온할머니 보쌈이랑 놀부보쌈이랑 보쌈 브랜드 하면은 이 두 개를 가장 많이 이제 떠올리시게 되는데 그럼 보쌈 브랜드도 두 개밖에 없냐라고 하면은 보쌈마루나 개성보쌈이나 이런 우리가 이제 다 프랜차이즈 보쌈들입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이제 요즘 새로운 프랜차이즈 보쌈들이 많이 이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순위 안에 기억의 한계에 의해 선택되지 못하면은 우리의 고객들이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선택받지 못하는 이제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억의 한계에 의해 선택받을 수 된다라는 부분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는 이제 다양한 이제 사례들이었고 마지막으로 죽집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네이버에서 월간 검색량을 비교해 보면은 몸이 아플 때 먹는 죽이라든지 또는 이제 죽 레시피 또는 죽집이라고 검색하는 것보다 내 근처 죽집 검색하는 것보다 오히려 본죽을 바로 검색하는 일이 혹시 없습니다. 그럼 죽 브랜드는 이제 프랜차이즈 본죽 외엔 없는가라고 하면은 그 외에도 다양한 죽집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에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딱 기억이 남는 본죽, 몸이 아프거나 죽을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 집 근처에 있는 본죽을 검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억의 한계에 의해서 선택받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 고객한테 인지를 시켜주는 게 중요한 부분이고, 인지를 시켜주려면은 우리의 고객들이 있는 곳에 우리가 어떻게 그리고 어떠한 방식, 어떠한 포지셔닝으로 노출을 시켜야 되냐라는 부분이 결국 마케팅에 대한 영역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1등 기업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잘 운영을 해서 성공을 시켰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결국 소비자는 자신이 알고 있는 제품 중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1등 한 개만 구입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기업은 이제 런칭을 하면서부터 1등과의 경쟁이 바로 시작되기 때문에 그 치열한 창업 시장 안에서 마지막에 넘기 어려운 마케팅산을 넘을 때 결국 우리는 1등으로 인식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수많은 경쟁사와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세 손가락에 들어가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가 이제 세워서 고민을 해보시는 게 이제 가장 좋은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럼 어디 어떻게 노출을 시켜서 이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갈 수 있냐라고 이제 방법적인 부분들을 진행을 할 텐데, 그 성공하는 기업들의 사례를 보면서 이런 성장 구조를 보면서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이제 배달 어플 중에서도 독보적인 1등을 이제 하고 있는 이제 배달 플랫폼입니다. 사실 배달의 민족이 창업을 하고 나서 바로 1등으로 자리매김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경쟁사들이 점점 늘어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네이버 데이터랩을 통해서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브랜드 검색량에 대한 이제 백분율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인데, 여기서 보여주는 그래프가 이제 올라가고는 상승하고 있는 부분을 J커브 기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J커브 구간을 그리는 부분들이 총 두 번이 사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하는 기업들이, 1등 기업들이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J커브를 그리는 기간 동안에 어떠한 마케팅 전략을 세웠는지를 역추적하면서 벤치마킹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대부분의 이제 잘하는 기업 벤치마킹 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J커브를 기른 현재 잘 되고 있는 사례만 보시는데, 이 잘 되고 있는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 과거에 한두 번 정도의 J커브를 그렸던 이 기기에 어떠한 전략을 세웠는지, 그러니까 초기에 마켓핏을 잡기 위해서 어떠한 전략을 세웠는지를 현재 시점에서 성공하는 관점으로 벤치마킹 할 게 아니라 이전에 과거에 제이커브를 그렸던 그 기간 동안에 대한 부분으로 벤치마킹을 하면서 학습을 하시는 게 오히려 성공하는 기업들의 성공하는 전략들, 세 손가락 안에 들기 위한 초기 모델들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가 이제 학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직방도 많이 알고 계시는 부동산 플랫폼인데, 직방도 이제 그 데이터 랩에서 브랜드 검색을 했을 때 총 세번의 J커브를 그리고 있습니다. 현재 잘 되고 있는 시점에 마케팅 전략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잘 되기 위해서 이전에 어떠한 전략을 세웠는지에 대한 관점으로 이제 이런 J커브를 그리는 기간을 분석하시면서 고도화하시면서 벤치마킹 하시면은 오히려 성공하는 기업들이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더 확실하게 벤치마킹하고 전략을 적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 브랜드인 고몽드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런칭을 하고 나서 첫 번째 제이컵을 그리고 그다음 두 번째 제이컵, 그다음에 세 번째 제이컵을 그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각각 제이컵을 그릴 때마다 판매 채널을 네이버 SA나 블로그나 이제 바이럴주 집중했다고 하면은 오히려 그 다음에는 이제 메타나 구글 광고를 추가하거나 또는 아이템에 대해서 리포지셔닝을 진행을 함으로써 초기에 진행했던 포지셔닝을 고도화시켜서 그 다음에는 기능을 추가하는 리포지셔닝, 그 다음에는 오히려 타겟을 세분화시켜서 타겟별로 정의할 수 있는 리포지셔닝을 하면서 세 번의 리포지셔닝을 거치면서 제이커브를 그릴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벤치마킹 하고자 하는 경쟁사들의 브랜드명을 검색을 하신 다음에 경쟁사들이 현재 잘하고 있는 시점에 하고 있는 전략들보다는 오히려 이전에 지금처럼 탄탄하게 잘하기 위해서 이전에 진행했던 전략들을 같이 고도화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는 게 오히려 판매에 대한 여러 가지 세일즈에 대한 마케팅 플랜들을 우리가 고도화할 수 있고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전략으로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의 성공 구조와 CSF라고 하는 이제 그래프를 보여드리면은 앞에 처음 보여드리는 이 파란색 그래프는 기업의 상품이나 우리 기업의 생애 주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은 그 비용적인 부분, 마케팅에 대한 비용적인 부분을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초반에는 사실 이제 제가 회색으로 표시한 마케핏 검증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처음에 창업을 진행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볼 수 있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가장 넘기 어려운 마케팅의 산을 이제 제품 만들고 양산하고 서비스 출시하고 그 다음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그 다음에 오히려 마케팅에 대한 플랜을 세우실 때 초기에 우리의 고객 타겟을 세분화시키고 아이템에 대해서 이제 그 포지션을 정하신 다음에 포피 믹스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아이템을 상품에 대한 프라이스나 프로덕트나 또는 이제 프로모션이나 또는 이제 어디에 이제 판매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 이런 거를 각각 고민하면서 DB를 구축하고 다양한 가설을 마케팅에 대한 가설을 세워서 테스트를 통해 검증하면서 어느 지점에 어느 가설에 어느 매체를 썼을 때 가장 마케팅 비용을 투입하는 것 대비 효율이 잘 나올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 마켓핏을 검증한다고 하는 이 그레이 영역 안에서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이제 CSF 지점을 넘는 지점이 생길 텐데 이때 마켓핏 검증이 끝나는 지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마케팅비를 좀 더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 그래프가 높은 축으로 이제 보이는데 마케팅비를 쓰면서 매출이 쭉 올라가는 구조를 세우다가 이런 마켓핏 검증이 끝나서 고도화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마케팅비를 줄이더라도 줄이는 것 이상으로 매출이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가장 효율적인 매체에 집중을 하면서 로아스를 최대선까지 올릴 수 있는 기회이고, 그 다음에는 안정 세택이기 때문에 이때는 오히려 재구매나 브랜딩을 통해서 조금 더 추가 구매가 되고 신제품을 출시한다든지 하면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전략들을 이 시기에 고려해서 진행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이제 기업의 성장 구조와 CSF 지점을 찾을 수 있으면 마지막에 가장 넘기 어려운 마케팅의 산을 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손익분기점은 사실 초기에 투입한 비용이 있기 때문에 CSF 그 이후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CSF 같은 경우에는 앞에 지금 설명드린 부분이 마케팅에서는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이제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CAC와 LTV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AC는 고객 획득 비용이라고 해서 우리의 고객을 우리의 서비스, 우리의 제품을 구매하기까지 고객 한 명을 데려올 때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LTV는 고객의 승인 가치라고 해서 우리에게 고객들이 주는 이익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성공시킨다는 것은 결국은 CAC보다 오히려 LTV가 높을 수 있는 지점을 찾았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지면은 안정적인 마케팅 플랜을 세우고 안정적으로 고도화할 수 있는 전략들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CAC와 LTV에 대한 이제 이런 명확한 분석이 되면은 여러 마케팅 전략을 세울 수 있는데, 마켓컬리가 이제 이러한 전략을 잘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회원 가입하면은 이제 베스트 상품을 매일매일 올립니다. 그리고 그 상품을 100원의 이벤트를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원 가입하고 처음 구매하는 베스트 상품 중에서 처음 구매를 하면은 10,000원짜리 아이템을 100원에 구매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벤트를 하면은 CAC라고 해서 처음에는 한 명의 고객 획득 비용으로 거의 10,000원 제품을 판매한 거기 때문에 9,900원 정도의 CAC가 들어가는데 나중에 평균적으로 봤더니 이렇게 해서 유입되는 고객들이 누적으로 마켓컬리에 구입했던 평균 금액을 보니까 CAC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매월 주기적으로 구입을 한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CAC에 대한 부분과 LTV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 명확해지면은 오히려 신제품을 출시하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하더라도 우리의 새로운 고객들을 유입하고 락인시킨 다음에 오히려 재구매가 일어나게 함으로써 회사 입장에서는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달앤 배민 라이더스 같은 경우에도 처음 주문했을 때 3,000원 할인 쿠폰을 주겠다라고 해서 신규 고객을 모집하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모집된 고객들은 이제 이 플랫폼 안에서 이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용을 함으로써
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이제 이익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CAC보다 LTV가 높은 마케팅 플랜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찾으시면은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이득으로 갈 수 있는 전략들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런칭 단계에서 CAC와 LTV에 대한 부분에 대한 예시를 보여드리는데, 캠핑 전기 매트 테프스킨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는데, 런칭하고 나서 1매출 280만 원까지 이제 올렸던 사례가 있습니다. 초반에 진행을 했을 때 마켓핏을 검증하는 단계에 진행했던 부분이고, 네이버 파워링크나 이제 쇼핑 검색 광고, 파워 콘텐츠처럼 네이버 SA 단계에서 검증했던 이제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이제 파워링크 최소 금액으로 진행을 함으로써 이틀 동안에 이제 마켓핏 테스트를 진행했을 때 상세 페이지와 그리고 이제 파워링크 소재에 대한 부분들을 포지셔닝을 정해서 거기에 맞는 문구를 넣어서 진행하고 난 다음에 이틀 동안 테스트해보고 나서 유입되는 율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거기에 맞춰서 고도화를 해서 상세 페이지와 소재에 대한 부분들을 고도화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진행했더니 오히려 이제 파워링크에 하루에 10만 원씩 최소 비용으로 진행을 했는데 로아스가 300%까지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잡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파워링크 쇼핑 검색 파워 콘텐츠를 추가함으로써 로아스가 500%까지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마켓핏 테스트를 할 때 초기에는 이제 그 온도가 따뜻해지는 전기 캠핑 전기 매트라고 하는 핏으로 진행을 하다가 그 이후에 세탁기 통째로 팔 수 있는 전기 매트라고 진행을 하면서 오히려 로아스가 500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제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시장 반응을 보면서 마켓핏을 검증하면서 아이템에 대한 소구 포인트들을 지속적으로 고도하게 되면은 이 마켓핏을 검증하는 6개월 사이에 우리의 고객들이 원하는 우리 아이템에 대한 기능적인 부분, 아이템에 대한 강조하고 싶어 하는 부분들이 결국은 데이터를 통해서 계속 피벗하면서 일치되는 시점이 됐을 때 그때 오히려 이제 아까 CSF에 도달할 수 있는 지점이 오게 되고 이거를 잘 하셔야지 빠르게 진입해서 픽 검증하고 스킬업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함으로써 오히려 그 런칭 20일 만에 마켓핏 검증이 끝나고 1매출 450만 원까지 돌파할 수 있는 사례를 이제 만들게 되었고, 비용 투입 대비 오히려 효율매 집중이라고 나와 있는 이 영역이 있는데 이 영역에서는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 이제 그래프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매출은 계단식으로 오른다고 해요. 그래서 마켓핏 검증하는 부분에는 좀 더디게 오를지라도 이 핏 검증을 반드시 진행하셔야지 어느 매체일 때 가장 판매량이 오르는 지점이 나오면 그때는 그 매체만 집중하시면은 오히려 매출이 이렇게 계단식으로 가파르게 오를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재구매랑 자발적 확산의 힘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안정이 되면은 매출 안정기에는 이제 여기서 끝났으니까 그만 피벗하고 이제 그만하시는 대표님도 계시는데 오히려 계속적으로 피벗하시게 되면은 이 지점 오히려 효율 매치 집중하는 지점이 더 길어지게 되고 고도화시키게 되면은 오히려 재구매와 자발적 확산이 되면서 오히려 이제 매출이 더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고 이때 재구매가 올라감에 따라서 이제 브랜딩이 되고 추가 아이템이라든지 함께 사면 좋은 아이템이 구매하면 출시함으로써 안정적인 이제 운영 전략으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아이템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출이 올라감에 따라서 마케팅 비용을 더 쓰시고 마케팅 비용을 줄이면은 매출이 같이 줄어드는 사례들이 대부분의 이제 아이템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은 비용을 많이 써서 매출을 올리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회사 운영비나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이익은 이제 감소하는 그래프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 마켓핏을 검증하는 단계 안에서 성공하는 기업들은 매출이 빠르게 오르지 않더라도 마켓핏에 대한 부분들을 3에서 6개월 사이에 검증을 하시고 나서 그다음 효율 매치에 집중하고 재투자를 하심으로써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시는 방법으로 추천드립니다. 경쟁사는 이제 보통 우리가 이런 아이템 선택을 받게 되면은 경쟁사가 보통 3배 이상의 이익을 제공해야지
고객이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이제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3배 이상 가치 제공됐을 때 우리의 고객들을 데려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재구매, 자발적 확산의 통상이 필요하다라고 나와 있는 이제 부분이고, 네, 그래서 결국 성공하는 기업들이 마케팅 전략을 세울 때에는 이 마켓핏을 검증하는 단계 안에서 여러 가지 가설을 세워서 검증해서 고객 DB를 쌓고 테스트를 통해서 3에서 6개월 사이에 마켓핏을 검증하고 이후에 효율 매체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매출이 오름으로 인해서 계단 성장을 하시고 마케팅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오히려 회사 내에서는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안정적인 구조가 될 것이라고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